입은 하나, 귀는 둘. 어느 날 선생님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사람의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 달렸지? 왜 그럴까? 제자는 가만히 생각한 다음 대답했어요. 입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있고 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입보다 귀가 더 많은 까닭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닐까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던 선생님이 또다시 물었어요. 사람의 눈동자는 흰 자위와 검은 자위로 이루어져 있지. 그런데 그 중에서 세상을 보는 부분은 검은 자위란다. 그렇다면 왜 검은 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제자는 한참 생각한 다음 입을 열었어요. 눈동자처럼 세상에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자위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은 세상의 밝은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을 보는데 더 힘을 쓰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밝은 세상은 무엇이고 어두운 세상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물었어요.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쁨, 즐거움, 사랑, 풍요로움이 있는 곳은 밝은 세상이고 슬픔, 불행, 아픔이 있는 쪽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슬프고 아프고 불행한 사람을 먼저 보고 살필 줄 알아야 다 함께 밝은 세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자위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닐까요? 선생님은 제자의 지혜로운 대답에 마음이 흐뭇했어요. 행복과 불행. 어느 마을에 몹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가난한 처지를 스스로 한탄하던 농부는 현명하기로 이름난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를 만난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어요. 저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집은 좁아 터진 데다가 아이들은 주렁주렁 딸렸지요. 게다가 제 아내는 사납고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랍비는 농부를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댁에서는 염소를 기릅니까? 네, 한 마리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염소를 집안에 들여놓고 지내도록 하세요. 에, 염소를 집 안에요? 농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랍비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튿날 농부는 다시 랍비를 찾아왔어요. 정말이지 도저히 참기 힘듭니다. 안 그래도 좁은 집인데 사나운 아내의 염소까지 들어차 있으니 전보다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댁에서 닭도 기릅니까? 네, 몇 마리 있죠. 그럼 그 닭들을 몽땅 집 안에 들여놓으세요. 이번에도 농부는 어리둥절해서 돌아갔어요. 이튿날 농부는 또다시 라피를 찾아와서 하소연했어요. 살맛이 안 납니다. 집이라고 들어가면 염소는 매매 울고 닭들은 꼬꾸대거리고 사나운 아내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고 아이들은 빽빽 울고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삐는
농부를 물끄러미 보며 물었어요. 그렇게도 괴롭습니까? 농부는 대답할 힘도 없는지 고개만 끄덕였어요. 라삐가 입을 열었어요. 하는 수 없군요. 그럼 염소랑 닭들을 다시 바깥으로 내쫓으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십시오. 농부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말이에요. 이젠 라삐님까지 나를 못살게 구는구나. 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실까? 에이, 그래도 모두 존경하는 분이니 따르는 수밖에 없지. 이튿날 가난한 농부가 다시 라삐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번에는 얼굴빛이 환하고 두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었답니다. 농부는 라삐를 보자마자 신바람이 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살았습니다. 염소랑 닭들을 쫓아냈더니 그렇게 조용하고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집이 임금님이 사시는 궁전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삐는 빙그레 웃음을 지었답니다. 꼬리와 머리. 기다란 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머리와 꼬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늘 함께 다녔죠. 그런데 꼬리가 툭 하면 투덜거렸어요. 난 왜 만날 머리 네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 하는 거야? 너무 불공평해. 그러자 머리가 입을 열었어요. 꼬리야, 잘 생각해봐.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잖니. 게다가 상황을 판단할 두뇌도 없으니 내가 잘 이끌어 주는 게 나을 거야. 그렇지만 꼬리는 계속해서 불평을 해댔어요. 머리는 하는 수 없이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는 네가 앞장서. 내가 따라갈 테니까. 꼬리는 뛸 듯이 기뻐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꼬리는 앞을 볼 수가 없어 이리저리 헤맸어요. 결국 얼마 못 가 뱀은 강물에 퐁당 빠져버렸지요. 한참을 걸려 겨우 강에서 빠져나왔는데 이번에는 가시덤불에 몸이 엉키고 말았어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몸을 찔러댔지요. 보다 못한 머리가 도와줘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래도 꼬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활활 몸이 뜨거워지자 꼬리는 그제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으, 뜨거워, 머리야. 어떻게 좀 해봐. 꼬리가 머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머리는 온 힘을 다해 빠져나가 보려고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뱀은 그만 불에 타 죽고 말았답니다. 새 친구. 어느 날 한 남자가 왕의 부름을 받았어요. 갑자기 부름을 받은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생각했어요. 임금님이 왜 나를 부르시지? 나에게 벌을 주시려는 걸까? 나는 기억 못하지만 어쩌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겁이 난 남자는 혼자서 궁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남자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남자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친구는 남자가 누구보다 친하다고 믿고 있는 친구였어요. 두 번째 친구도 친하고 소중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하지만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은 터였지요. 남자는 먼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말했어요. 나랑 같이 임금님을 만나러 궁궐에 가줄 수 있겠나? 자네와 함께라면 용기가 생길 것 같아. 그렇지만 친구는 앞뒤 설명도 없이 딱 잘라 거절했어요. 난 갈 수 없네. 남자는 몹시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남자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자네라면 나와 함께 궁궐에 가주겠지? 제발 부탁이니 같이 가주게.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대답했어요. 듣고 보니 자네가 불안할 만하군. 그런데 어쩌나 나도 겁이 나니 말이야. 궁궐 문 앞까지는 같이 갈 수 있지만 임금님께는 같이 가줄 수 없네. 남자는 다시 실망해서 발길을 돌렸어요. 마지막으로 남자는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두 친구에게 거절을 당한 마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세 번째 친구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당연히 같이 가야지. 자네는 지은 죄가 없으니 두려워할 것도 없네. 내가 같이 가서 임금님께 잘 말씀드려 주겠네. 친구의 든든한 대답에 남자는 마음이 놓였답니다. 그 세 친구는 누구일까요? 먼저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에요. 애지중지 아끼고 귀하게 여기지만 죽을 때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지요. 두 번째 친구는 가족 또는 친척이에요. 가족과 친척은 무덤까지는 같이 가지만 더 이상은 함께 갈 수 없어요.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자기가 행한 착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푼 착한 일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함께 한답니다.